이 정도까지 챗GPT가 썼다면 포기해야죠. 내가 거짓말을 시작했으면 입사할 때까지 거짓말을 요즘에 챗GPT가 아주 작년부터 뜨거운데 이번에 지원한 지원자들도 그 챗GPT를 이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심지어 자소서 작품에도 그막 챗GPT로 자소서 쓰자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은 뭐 챗GPT를 썼다 붙으면 대박 막 이러는데요. 정말 자소서에 챗GPT를 사용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 먼저 챗GPT를 활용해 자기소개서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기업명과 직무, 그리고 자기소개서 질문만 주고 개인정보는 최대한 주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원자가 쓴 것처럼 한 줄 문구도 추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HR 운영1팀 허명진 책임입니다. 이제 실제 합격자의 자소서, 그리고 챗GPT가 쓴 자소서, 두 개의 자소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연 인사 담당자는 챗GPT가 쓴 자소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A 지원자는 뭔가 기승전결이 잘 짜여져 있네요. 입사하게 되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서술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원 동기를 먼저 제시를 했고 그 뒤에는 본인의 경험들을 설명을 하면서 입사해서 하고 싶은 기여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구조화해서 한 것 같고요. B 지원자도 사실 내용들은 잘 쓴 것 같아요. 그 안전성과 수익성 향상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 글쎄요, 뭐 일단 굳이 둘을 비교하자면 기승전결을 잘 썼다라는 면에서는 A 지원자가 조금 더 잘 쓴 느낌이고 B 지원자도 뭐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은 충분히 됐지만 정리가 덜 됐다. 뭐 갑자기 너무 본론으로 들어가는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글을 잘 쓴다는 느낌은 A 지원자가 더 잘 쓴 느낌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일단 면접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제조 솔루션 분야 AB 지원자는 회사에 대한 언급이 좀 있고 경험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챗GPT 백지 상태에서 써서는 나올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A 지원자가 챗GPT. 지원 동기나 이루고 싶은 목표는 이루고 싶은 목표가 되게 진정성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게 지금 요즘에 그 실제 대학생, 취준생들 만나서도 상담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놀랍습니다. 다음 자소서 문항은 향후 본인이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지원자의 가치관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A 지원자는 실제 자기가 겪은 경험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구체적인 숫자들을 넣어서 실제 내가 했던 일이다라는 것들을 좀 표현을 하려고 애쓴 모습이 보이고요. B 지원자는 조금 범용적인 경험들을 설명했다라고 할까?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을 뽑는다면 A 지원자가 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더 구체성이 있고 진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B 지원자는 여기저기 이제 사실 회사 이름만 바꿔도 직무 이름만 바꾸고 다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챗GPT 같아. 해외 연수 경험을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잘 썼지만 너무 뻔한 얘기예요. 이 정도까지 챗GPT가 썼다면 포기해야죠. 자소서 없애야 됩니다. 네. 맞추셨습니다. B 지원자가 이건 좀 쉬웠어. 네, 좀 쉬웠어.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비하여 기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물었습니다. A 지원자는 좀 더 기아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 보여요. A 지원자는 확실하게 뭔가 이제 찾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B 지원자 같은 경우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 좋은 내용들을 적었는데
서치를 하면 나오는 내용들일 것 같아요. 기사에서 많이 보는 것 같은 내용?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비해서 기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사실 어느 자동차 회사든지 이렇게 하면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A 지원자가 합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B 지원자가 오케이, 챗GPT. 오케이. 지금 공교롭게도 이게 딱 기승전결이 있게 작성이 된 지원서가 챗GPT가 쓴 거네요. 그리고 헷갈리네요. 점점 이제 아마 이렇게 알고 나면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앞으로 모든 지원서를 읽을 때 어디까지 챗GPT를 썼을까라는 의심을 계속하면서 혼란이 올 것 같아요. 내가 읽고 괜찮다라고 뽑은 자기소개서가 사실은 챗GPT가 지어낸 글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고 면접관들에게는 더 파고드는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면접의 검증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인사 담당자도 헷갈리게 만든 챗GPT. 챗GPT를 자소서에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조화를 정말 잘한다. 기승전결이 있게 글을 잘 쓴다라는 느낌이고 제목도 되게 잘 뽑았네요. 이런 구조화된 잘 문단별로 정리되어 있는 글을 읽기 편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잘 쏙쏙 들어오고 내용이 그럴듯하면 고를 것 같아요. 이걸 고를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제 구조적인 면에서 챗GPT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조금 깊이 있는 질문으로 가면 자기 생각을 말하라라고 했을 때 진짜 이 직무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들은 실제로 고민을 해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고 자기가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들을 녹여서 쓸 텐데 특색이 없어요. 네. 구조는 잘 돼 있어요. 기승전결은 잘 돼 있으나 특색이 없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베낀 것 같다. 실제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면 할수록 답변에서 확연히 차이가 보입니다. 챗GPT에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챗GPT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직무에 대해 지원 동기를 써달라고 하니 기계공학 전공이라고 작성을 해줍니다. 실제 서류 전형은 지원자가 작성한 전공, 그 다음에 그동안의 경험에 대한 맥락이 있잖아요. 어떤 인턴 경험을 해왔고 학내외 활동에서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경험이 있는지가 맥락이 있는 상황에서 지원서를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 표현을 했지만 그 전에 했던 활동들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대신 대필해 준 것은 아닌가 또는 그냥 면접으로 서류 전형 통과하기 위해서 그냥 그럴듯한 거짓말로 꾸며낸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들은 그전에도 늘 서류 전형을 평가하는 분들이 해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실 거고요. 신입이라고 한정한다면 평가자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략 30%에서 50% 정도 그 이상을 넘어가진 않는다. 그래서 자소서만 잘 썼다고 통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소서를 조금 못 썼더라도 통과할 수도 있다. 자기소개서의 기승전결만 따지지 말고 전체 지원서의 기승전결을 좀 봐야 된다. 자기소개서는 실제 그 지원서 서류 전형에서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면접을 볼 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작성된 내용들을 면접관이 관심 있는 그 내용을 체크를 해두었다가 면접 때 확인을 하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잘 썼는데 면접 때 그와 관련된 답변을 자세하게 해내지 못하면 결국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툴을 활용하든 자기소개서만 잘 썼다고 그 다음 전형에 다 프리패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준비를 잘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시작했으면 입사할 때까지 거짓말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들키지 않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많은 기업들은 결국 서류 전형보다도 그 이후의 검증 절차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기아의 지원서를 작성하시면서 챗GPT를 써도
들키지 않을까, 괜찮을까라고 걱정하시는 지원자님들 편안하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 쓰는 거 잘 활용해서 좀 더 내가 쓰는 이제 지원서, 자기소개서를 돋보일 수 있도록 잘 쓰시고 그에 맞게 스스로 책임을 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찢었다 찢었어.